금리, 양적 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도시 봉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점이 작년 2021년 6월이었어요. 네. 7, 8, 9, 10, 11. 12월에 한 반등 줬지만 네. 12, 1, 2, 3, 4, 5.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악재가 해소되는 게 한 가지라도 나오면 과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박병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다. 뭐 공포와 탐욕 지수 발표하면 네네네. 최근에 보니까 엄청 극단적인 공포로 또 예, 치우쳐져 그렇습니다. 있고. 예, 20 아래로 내려갔죠.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시장에서 이런 두려움, 공포를 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네. 부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세요? 경기 침체라고 봐야겠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머니게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상승을 하고 경기와 상관없이 네. 돈이 빠져나가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하락하고 그렇죠.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직감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조정을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나는 뭐 현금화해서 나갈 거야 작년에 뭐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주식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고 뭐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양적 긴축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중간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 중국의 도시 봉쇄 있었고 온갖 악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공포스럽다고 했나요? 예, 공포. 진짜로? 네네.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두렵습니다. 제 계좌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두렵습니다. 공포스럽다라 하는 생각이 들면은 뭐 거의 다 온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의 상투는 탐욕이 부르고 네. 시장의 바닥은 공포가 만드는 것이니까요. 온갖 악재들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악재들이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단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꼭 경기 침체가 있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있었다.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게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5.25%까지 금리를 인상시켰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글로벌 금융이 맞고 곧바로 제로 금리를 갔죠. 2015년도에 다시 이제 긴축을 시작한다라고 벤파르크 의장이 얘기하고 나서 2017년서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2017년도에 그렇게 하락한 게 아니고요. 2018년, 19년도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전혀 다른 생뚱맞은 팬데믹 위기가 발생을 된 거죠. 그쵸. 근데 결국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끼워 맞히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하고 나서는 이제 결국은 그런 위기가 발생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좀 말씀 좀 드리면요. 금리 인상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추정한다는 2년 만기 국제 수익률 그게 2.8%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3.2%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8%대예요. 예. 연준에서 얘기하는 중립금리 2.5, 2.75 요 정도를 넘어서면서 거래가 됐거든요. 네네. 이 얘기를 왜 드리겠습니까? 금리 인상은 반영을 한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 날 발발했습니다. 그렇죠. 네. 전쟁 이전 시점이 2,400포인트고요. 러시아 TRS 지수가. 네. 그리고 전쟁했던 날, 그날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50% 갔죠. 610포인트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이 2월 23일인데 그때가 1260포인트가 뭐 그 정도 돼요. 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래도 조금 많이 반등한 것 지금 같아요. 1200포인트입니다. 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경제는 초토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수는 1200포인트 원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가격의 변동성이 생긴 것은 유가입니다. 유가와 니켈 가격 이런 것들이에요. 유가가 2월 24일 날 90달러 정도 있었거든요. 그게 130달러까지 바로 스트레이트로 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유가가 얼마입니까? 100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니켈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지금 네네. 폭락했거든요. 즉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은 반영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적 긴축 남아 있죠.
양적 기축의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약 3조 달러 정도의 대차대조표의 연준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거의 8조 이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시 줄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볼 때 그 추이를 보면요. 이거 예전처럼 다시 3조 원대로 내려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요 얘기할 때는 항상 좀 재미있는 비교를 해드리는데 집을 40평대 살던 사람이 20평대 아파트로 다시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세가살이 다 버려야 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은 이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예전처럼 뭐 3조 달러, 1조 달러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 다시 회수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그걸 알고 있고, 각국 행정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양적 긴축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전반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다시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여나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분명히 할 것이다. 가장 최근의 악재는 뭐였냐면요. 중국의 도시봉쇄입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시장에 깔려있는 두려움은 뭐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지금 영국이 CPI가 9%랍니다. 캐나다가 6.8%, 뭐 미국은 8.3%니까 훨씬 높고요. 연준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좀 나빠지더라도 자산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 당장 급한 건 인플레이션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심 계속 올해 4월부터는 8.5%에서 8.3% 둔화됐거든요. 그래서 5월, 6월 되면서 둔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도시봉쇄를 해버렸어요. 이거 전부 다 공급단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악재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의 악재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도시봉쇄를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로 올라가죠. 경우 지표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극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경기는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네. 중국은 지금 도시봉쇄 부분이 걱정인데 중국이 6월에 전인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도시 봉쇄한 그 도시의 그 인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서 오신 분 얘기를 들었더니 한 명이라도 걸리면 그냥 아예 봉쇄해버린대요. 그게 그냥 한 명이라도 걸리면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죠. 왜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러는데 왜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하냐. 근데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여하튼 그건 이제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지만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서 이 리커창 총리가 아예 대놓고 시진핑 정부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다 망한다. 그래서 이제 반론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적인 부담도 있고요. 인민들의 반감들도 있기 때문에 전인대회를 앞두고 6월 1일부로 도시봉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앞두고? 예, 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도 좀 해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 가지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 좀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월에 폭락한 거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2월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요. 4월에 폭락한 건 뭐냐면은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네. 빅테크들의 실적이 어닝 미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들을 보면은 대부분 비용의 코스트의 상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익단에서는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그냥 돌아가면서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5월에 그런 폭락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도시 봉쇄 이것 때문에 야 이거 CPI 지표가 둔화되길 바랬는데 이것도 길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연준은 금리 인상을 빨리 할 거고 이거 경기 침체된다. 이러다 위기 된다. 이런 이제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심리에 의한 수급적 왜곡 현상이 훨씬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다르게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1월에 우리 시장이 가장 많이 하락한 이유는 LG 에너솔루션 수급 왜곡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깨지 않고 있다가 요번에 한번 깬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이나 아주 강력하게 팔 물량도 이제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녹화하는 오늘 기준이 오늘 목요일이죠. 네. 어제 미국이 나스닥이 4.73%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최근 한 달 동안 3%, 4%씩 미국이 폭락한 게 무려 6번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6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4월 26일 날 3.95% 폭락했어요. 네. 그럼 그 다음 날이 우리 4월 27일이죠. 이거 반영한 날. 네. 우리나라 코스피 1.1% 하락했습니다. 4월 29일 날 나스닥이 4.17% 폭락했어요. 5월 2일 날 마이너스 0.28%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5월 5일 날 4.99%, 5% 폭락했어요. 5월 6일 날 우리나라 1.23% 하락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4.74% 하락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이 시가 마이너스 2%였는데 지금 0.8% 조금 회복을 1% 했죠.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아무튼 뭐 회복하는 것도 뭐 신통방통하지만 낙폭 자체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고점이 작년 2021년 6월이었어요. 네. 7, 8, 9, 10, 11. 12월에 한 반등 줬지만 네. 12, 네. 1, 2, 3, 4, 5. 지금 11개월 동안 우리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언제부터 하락했냐면 올해 1월부터 하락했어요. 우리가 보통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가격의 조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간의 조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조금만 분위기가 지금 악재가 나오는 것들이 해소되는 게 한 가지라도 나오면 시장은 굉장히 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과하게 반응한다고 하면 과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즘 시장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 양적 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도시 봉쇄, 뭐 이런 것 쭉 다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확인하고 싶어 한 건 뭐냐면 정말로 CPI가 둔화되느냐. 4월에 살짝 둔화됐습니다. 5월 CPI와 6월 CPI 정도 연속 한 3개월 정도 둔화되는 게 나타나면 그러면 알았어. 이제 둔화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정할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미스터 마켓의 지금 상황이다. 1997년 12월에 우리나라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내 종목이 하한가면은 되게 즐거웠습니다. 하한가였습니다. 아, 그래요? 행복했어요. 나머지는 상장 폐지예요. 1년 반 정도에 빠졌다가 시장은 돌아섰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 올라왔어요. 내가 시장에서 빠져나오더라도 그 반등에 빠져나와야지 결국은 지수는 계속 올라왔어요. 그렇죠.